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신남입니다. 47번째 시간이고요.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의 기사네요. 첫 번째 트렌드입니다. 자, 트렌드라고 한번 뽑아봤어요. 밀레니얼 직장인 리포트에서 이 내용을 보시는 여러분들 보고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특성을 되게 많이 알고 싶어 해요. 기업에서는. 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가장 소비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HR이나 그 다음에 조직문화 쪽을 준비하시는 분들, 공기업의 행정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기사 꼭 읽고 가셔야 될 겁니다. 시리즈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묶어봤는데 이후에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시리즈를 클릭하시면 다른 것도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죠. 출세 코스보다는 마이웨이다. 창업 대신에 재테크다. 그래서 유튜브 보면 재테크에 관련된 기사들 뭐 몇십억 만들어준다. 그 다음 뭐 부동산 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콘텐츠는 정말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그런 불변의 진리 유행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미퍼스트라고 합니다. 2030 세대 취업 풍경이 바꿨다. 남자 시선, 사회 통념, 남시선 죄송합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 통념 신경 안 쓰고요. 대기업이나 핵심 부처 자부심이 적다. 옛날에 이런 거 참 많았는데. 내 적성에 맞는 업무라면 오케이. 그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중소기업에 가고 싶어 하냐? 또 그건 아니죠. 도전 대신에 안정을 택했다. IMF 등 경제 위기 트라우마에 안정적인 성향 추구하는 게 있고 도전과 교류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회사는 싫지만 또 창업은 자신 없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잘 아껴서 재테크한다. 뭐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동의하시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약간 좀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라고 생각되는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거의 좀 일반화시킨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쯤 보시면 괜찮은 내용일 것 같고요. 두 번째 내용 직장생활에 관련된 거네요. 퇴근 후 한 잔 부장님의 소통. 낮엔 뭐하고 밀레니얼엔 두통. 또 이 라임을 맞췄네. 소통과 두통. 자, 사적인 수직적인 소통으로는 갈등 해결이 어려운데 기업 인사관리는 10년 전 그대로다 라고 얘기해서 요거 한번 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사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료 보고 가시는 거예요. 밀레니얼 직장인에게 회사 동료란 공적인 관계만 유지하면 된다. 근데 40, 50대는 보세요. 친구처럼 사귀는 게 바람직하다. 이미 여기서부터 삐끗거리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밀레니얼 세대는 아닌데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만난 사람들은 딱 그렇게 오피셜하게 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인사고과 방식별 불만율에 있어서는 공개 원칙 없음이 이거죠. 이거는 오픈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치 취업에서 떨어지면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인사고과 시 상급자 면담하고 있나 하긴 하지만 뭐 없잖아. 어쩔 수 없다. 네가 받아들여라.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인사제도에 대한 불만은 승진기회 적거나 늦다라는 거죠. 성과급제, 성과 비례보다는 일률적인 것이 가장 선호한다. 그래서 가장 조직관리에 있어서 욕을 덜 먹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냥 그 연차에 맞춰서 소위 돌려막기 하는 게 가장 좀 리스크가 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선호하긴 합니다. 아무튼 이 표를 통해서 좀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조직생활 할 때 어떤 식의 상사와 구성원들 간에 어떤 식의 불만이 있는지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나 없으면 회사 안 돌아간다. 정보 독점 관리자, 미국에선 해곡감이다. 무슨 말이냐? 인사관리 전문가에 물어보니 실무자급의 정보를 차단하면 조직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정보 공유를 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한국 인사관리의 문제점은 기업마다 인재상을 정해둔 거 똑같잖아. 근데 정직, 열정, 창의 똑같잖아. 도전. 지금은 가틈이 불리한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 애들로 매도하지 말고 밀레니얼로 진지하게 대해야 된다. 무슨 말이야 이게? 아무튼 개별성을 인정해주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죠. 두 번째, IT 산업 현대오토에버, 제이글로비스 대나 오토에버가 참 많은 채용을 하고 있고 지금 채용을 진행하고 있죠. 그룹 매출 쑥 현대오토에버, 제이글로비스 대나 무슨 말입니까? 그룹 매출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좋은 거죠. 3분기까지 실적 10%대 성장, 현대차 그룹 IT 사업 일원화에 인도, 미주 등 해외 사업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그룹 매출이 쭉 올라간다.
글로비스처럼 그룹의 어떤 실적 가지고 성장하는 회사, 그렇게 보는 거죠. GBC 개발, 그래서 1000억대 매출 기업, 그룹 미래기술 투자 수혜 기대, 계열사덕의 매출 5배 급증한 글로비스의 성장 과정과 급증한 꼴이다. 그래서 글로비스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현대의 자동차 그룹의 IT 계열사죠. 이쪽에 뭐 SI라고 하는 회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단순히 거기에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자율주행차라든지 커넥티드카 쪽으로 갔을 때의 그러한 메커니즘, 소프트웨어 메커니즘을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먹고 살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요? 많이 채용을 하고 있죠. 수시 채용으로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 글로비스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기 있죠. SI가 46.1%, 그 다음에 ITO가 53.9%네요. SI 부분은 제네시스 온라인 판매 플랫폼, 유럽 지역 커넥티드카 시스템 확대, 그 다음에 현대제철 프로세스, 오비스 부품 통합 시스템,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ITO 부분 매출로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적 기사니까 현대 오토 에버를 분석하실 분들은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 가실 분들 코텍까지 보셨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 기사부터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산업입니다. 빅데이터가 빅 무엇으로? 빅데이터 없이 이제 사업하기 힘들죠. 빅데이터가 빅머니로. 오토바이 배송 기사 소득이 40%가 늘었다. 배송대행 스타트업 메쉬코리아 월 420만 건 주문 배달 서비스 부릉. 고객이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부릉 등록된 기사에 콜 보낸다. 같은 동선 주문 여러 개 받아 배달 시간도 줄이고 유류비도 아낀다. 동선이 딱딱 맞아 사고도 준다. 40여 종 이상 데이터 분석해서 최적의 주차 묶음 배송도 연구한다. 무슨 말이냐? 빅데이터 기술자, 즉 개발하는 사람들을 많이 양성했다면 이제는 이런 빅데이터, 양질의 빅데이터를 잘 추출을 해서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사람, 사업화 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IT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쪽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획자 그런 부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번에 이제 뭐 제가 박사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진행할 때는 저도 이제 기술 경영을 지금 선택하려고 하고 있어요. 빅데이터를 모르면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개발하시는 분들은 여기 단에만 머물지 마시고 사업화 시킬 수 있는, 그죠? 이러한 비즈니스적인 감각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하신 부분이라면 이쪽에 내가 좀 강점이 있다라고 하면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빅데이터가 각 사업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면접, 인터넷 댓글 실명제.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부작용도 있죠. 자, 이분 처벌 등의 사후조치 효과가 없다. 준실명제로 책임감 높여야 된다. 하지 말자는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익명, 표현의 자유 필연적 침해다. 내부 고발, 공익 제보 보호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찬성과 반대의 내용이죠.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을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거니까 찬성했을 때 이분은 찬성한다. 그 다음에 반대한다의 논리입니다. 뭐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린 건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토론 면접을 준비할 때 있어서는 특히 이제 이슈가 좀 중요한데 사회적인 이슈가 나오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스크랩 해놓으시라고 한번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철강산업, 포스코, 미래, 소재혁신. 그래서 종합 소재 기업으로 좀 이제 탈바꿈을 하려고 하는 거죠. 최정우 회장 내년 전략토론회의에서 협업을 통해 사사업 기회 모색을 당부한다. 지금의 국내외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는 가운데 경영 환경이 어느 때보다 어렵다. 포스코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4분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철강 부분의 영업이익이 절반 가까이 감소해서 다른 쪽으로 좀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요거는 안 보셔도 되고요. 포스코의 실적 기사 보시면 철강 쪽이 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도 아마 2018년도 대비 떨어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어느 쪽의 소재인지 뭐 흔히 얘기해서 배터리, 음극재, 양극재 만드는 소재 등 종합 소재 기업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그룹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관점을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카카오, 무섭게 성장하는 카카오입니다. 카톡 광고의 힘, 바로 카카오 영업이익의 2배 꽁충입니다. 카카오 3분기 실적, 역시 4분기 실적도 확인하시고요. 매출이 7,800억, 영업이익이 591억, 10%가 좀 안 되네요. 57에 35, 78, 77은 8% 정도 되겠네. 그죠? 카카오톡 배너 광고, 톡보드, 웹툰 캐릭터 수입도 급증, 국내 주요 사업자 협력 강화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 기사부터 기업 분석 출발하는 거죠. 역대 최대 분기 매출 경신, 카카오톡 내 광고,
카카오톡 기본 메시지 사업 등 수익화, 그 다음에 유료 콘텐츠 사업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는 이제 뭐 매출이 늘어날 것밖에 없죠. 이 대표들도 연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카카오의 무서운 성장, 그 비결을 좀 한번 보시고요. 유통산업 계속되는 오프라인의 부진입니다. 그래서 롯데쇼핑 3분기 실적 어닝 쇼크. 영업이익 56%, 매출은 5.8% 떨어졌고요. 하이마트 계절 가전이 안 팔립니다. 불매운동 유니클로도 악영향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롯데쇼핑이라고 하는 실적으로 잡히니까 그래요. 자, 업계 1위 백화점, 가전 전문점을 보유한 롯데쇼핑이 어닝 쇼크다. 4분기 실적도 보시고요. 매출액 4조, 당기순이익 233억 원, 순손실 적자 전환. 자, 롯데쇼핑 6개 사업, 백화점, 할인점, 하이마트, 롯데슈퍼, 홈쇼핑, 기타. 영업이익이 늘어난 곳은 백화점과 홈쇼핑 뿐이다. 백화점은 잘 돼요. 불황이 그나마 좀 견뎌낼 수 있죠. 왜냐하면 명품 등 고가 상품이 있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역시 4분기 실적과 연계시켜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렌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야 되냐? 확 싸거나 아니면 비싸거나 해야 된답니다. 자, 초저가 폭탄 세일 때만 지갑 여는 소비자들. 제가 엊그저께 주말에 현대백화점 판교점 갔다 왔는데 와,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는데 지하에 1층에 식당가, 그 다음에 여기 행사매대에 있는데 여기만 사람이 들끓어요.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야, 쌀 때까지. 9만원대 TV, 반값 한우 이벤트, SNFC 입소문 타고 순식간에 한판, 식대 줄이려 밀키트 소비급증, 장바구니 예반 담아놨다가 최저가 행사 때만 결제하기도 하는데, 아니면 아싸리 명품. 자꾸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세계백화점 본점 명품 매장은 잘 나갑니다. 아무튼 소비의 양극화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게 트렌드로 가고 있다. 유통산업 VIP 고객 기준의 재조정이다. 무슨 말입니까? 백화점 입장에서는 물론 아까 얘기한 명품을 구매해주는 충성스러운 우리 40대 이상의 중년 주부계층, 이런 핵심 소비계층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풀을 넓혀야 되겠죠. 2030이라고 명품 안 좋아합니까? 이런 사람들로 VIP 기준을 좀 낮춘다는 거죠. 영 럭셔리 확대하는 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엔트리 등급 신설해서 400만원 구매 때 자격 부여한다. 여러분들이 백화점의 VIP래. 기분이 어때요? 좋죠? 이래서 우리가 부자가 못 된다라고 존리 대표는 얘기하던데. 아무튼 간에 누가 우리한테 VIP를 부여하겠어? 400만원 밖에 안 썼는데.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결혼할 때 되면 혼수 같은 걸 백화점에서 사잖아요. 그럼 바로 VIP 붙여줍니다. 빅3 전체 매출 6% 감소할 때 명품은 15% 증가한다. 이게 아까 바로 위에서 봤던 아싸리 싸거나 아싸리 비싸거나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가져가면 되니까 PT 면접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다음 모빌리티 산업 핵심은 무엇으로 개념 바뀌어야 되냐? 핵심은 인간이다. 철학적이다. 현대차 에어택시 2023년에 개발 날라다니는데요. 2023년도에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엘리엇이 쏙 빠져나갔죠. 야, 그건 좀 약간 어려운 것 같다. 엘리엇이 빠져나갔습니다. 자율주행차 공유경제로는 도시교통 문제 해결 못하니까 사람 없어도 되는 자율차가 아니라 차 없어도 이동 가능한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버, 리프트, 스타트업 등 에어택시 개방형 협력입니다. 관점을 바꿨네요. 그렇죠? 사람 없어도 되는 차가 주인공이 아니야. 차 없어가 되는 사람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해라. 그랬을 때 날아다니는 UAM인가요? 하늘 날아다니는, 이번 CES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이 내용을 CES랑 연관시켜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철학 좋네요. 핵심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인문학적인 가치네요.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정유산업. 정유산업이 어렵죠 지금. 반토막 정유업계 어떻게 먹고 사냐, 사업 다각화. 이래서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니까요. 유가 하락의 탈정유 가속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일 등 그나마 석유화학의 실적 방어하고 있다. 배터리 등 신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정유사 영업이익 중 석유화학 비중이 38, 50, 56, 60 높네요. 그래서 빨리 탈정유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석유 제품 수요가 줄고 유가 하락까지 겹쳐서 많이 여가가 하락하니까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정유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유인 석유화학 쪽의 비중을 늘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은행이 이자 수익이랑 비이자 수익에서 어느 쪽을 늘리려고 해요? 비이자로 늘리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유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석유화학 회사라고 하면 정유의 매출이 있고, 이게 뭐예요? 석유화학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유 쪽이 있고 비정유 쪽이 있는데 비정유 쪽이 대표적인 게 석유화학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쪽에 대한 비중을 높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SK이노베이션 공채 진행되고 있잖아요. 특히 배터리 쪽에서의 채용이 진행됐고, 아마 탈석유화학, 탈정유죠. 탈정유, 죄송합니다. 탈정유, 석유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배터리 쪽에 있어서의 2차 전지 쪽 채용이 훨씬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석유화학 쪽은 어렵죠. 특히나 우리 인문 상경계 친구들도 가려고 하는데 고스펙 쪽에 있는 곳이니까 어떤 업황인지 왜 힘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볼만한 것들도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연계시켜서 봐야 되는 것들, 특히나 요 트렌드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요 실적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